주말부터 이제 미적 확통이랑 공통에 대한 수능적 해석을 좀 집중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알겠죠? 지금 뭐 계획을 얘기해도 쌤이 톡이 원래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화목 시간에는요 공통 수업을 선생님과 진행을 할 거고 확통과 미적은 일요일에 이제 루쌤과 이제 수능적 얘기를 하고 확통과는 이제 하던 진도 마무리하고 이제 앞에 빼놨던 또 경우에서 문제도 풀고 뭐 이렇게 할 계획이긴 합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풀이를 봤을 때 뒤에 이제 여유 있는 시간에 쌤이 말도 안 되는 거 틀린 친구들은 좀 개별 풀이를 해드리고요. 그나마 손을 댈 만한 게 10번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뭐 인간이 잘 푼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접근들은 사실은 많이 본 패턴입니다. N에 이제 지금 얘가 문제에서 0부터 여러분 이게 범위를 잡을 때 이게 특히나 교점의 개수기 때문에 알겠죠? 이 그 범위에 등호가 있고 없음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대응은 뭐죠? n에 1을 넣어버리면 0부터 x가 1까지는 그죠? 마이너스 fx가 3의 1승이죠. sin pi x 더하기 4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는 여기 2를 넣은 거니까 그죠? 9 곱하기 sin pi x 더하기 4를 그려라 뭐 이런 얘기죠. 그때 그 y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요 범위만큼 그리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첫 번째 체크할 게 이제 주기가 얼마야? 2죠, 2. 그죠? 이런 건 이제 x축, y축 그리는 것보다 4를 기준으로 그려야죠. y는 4를 기준 잡고, 요거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는 여기가 b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풀었죠. 여기 ax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도 많이 풀었는데 4를 기준 잡고 여기 어딘가 y축이 있겠죠? x축은 패스하시고, 그때 이제 요 그래프는요, 여기 점을 출발해서, 그죠? 주기가 2니까 반주기만 가는 거잖아. 위로 진폭이 3이니까 3만큼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여기가 x는 1인 거죠. 1.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높이가 7이겠지.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놈 같은 경우는 똑같이 9만큼 흔들린 놈인데 1부터 2까지니까 뒷줄기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x는 2. 문제 그대로 빵을 뚫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높이가 아마 9를 뺀 마이너스 5일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요구하는 바를 잡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이 몇 개냐? 그럼 y좌표 자연수 여기 y는 1부터 출발하겠죠? 2개. y는 2. y는 3. 2개. y는 4도 2개. 여기 빵꾸 뚫렸으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2개 되겠죠. 그죠? y는 5 2개, y는 6 2개, y는 7 1개에서 이 점의 개수를 처리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어림없이 쌤 목이 잘 갈리네요.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11번, 12번. 뭐 지금 어떻게 13개가 나와요? 13개, 여기 1개. 여기 1개. 그러면은 둘, 12개인가 보죠. 13개. 그렇죠. 마지막에 꼭대기가 1개니까. 되겠죠. 그렇게 나오나 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12번 뒤진다 진짜 이거 밀면 되는데 밀었는데 안 나와. 풀이를 잡아드릴게요. 12번 나머지 잘 푸신 것 같고 얘는 뭐 특별할 게 없긴 합니다. 알겠죠? 특별할 게 없긴 하기 때문에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고 이게 이 그 가로 안에 n이 3의 배수인 거랑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어차피 3칸씩 굴러가기 때문에 그죠? 1 더하고 그 다음 뭐 이상만 쓰고 1 더하고 이상 이렇게 틀만 잡히면 정도부터 금방 써요. 대입을 안 해도 금방 쓸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쭉 밀어서 얘가 준 메시지를 딱 담아내면 아마 그 등차 수열에 공차가 잡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마 중간에 진행에서의 미스가 좀 있지 않을까 그건 보고 잡아보고요. 13번 보시죠. 13번은 이런 해석들을 빨리 잡아서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좀 수능적 해석의 시작점일 것 같아요. 요게 딱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내야 될 레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얘를 보시면 fx가 2차함수고요. fx는 x-4x 더하기 5라는 2차함수 줬고 이런 상태에서 뭐라 했냐면 gx는 여기 위에 있는 식은 이제 요거를 이동했다는 얘기죠. fx 플러스 a 더하기 b입니다. 요건 뭐 아무것도 준 정보가 없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 그죠?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B만 움직였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A, B에 대한 부호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얘가 말한 대로 되게끔 움직여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밑에 이제 fx가 그 쌤 생각에는 이게 해석이 조금 방향성 즉 얘가 말하는 포인트만 좀 이해한 친구들은요 사실은 22번의 점화식보다도 요쪽을 두들겨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인 거죠. 왜냐면 확실히 점화식이 22번에 나오면 아예 모릅니다. 알겠죠? 잘 풀어도 이게 미스가 나버리면 또 오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쪽을 도전하는 시간보다는 그나마 물론 봤을 때 뭔 얘기인지 아예 모르겠으면 손도 못 대겠지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좀 아는 것들은요 그걸 구체화시키는 데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낫다. 알겠죠? 보시면 봐봐. 얘는 그리면 되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요 y는 gx와 y는 t 요까지는 해석이 쉬울 거 아니야. 그죠? 이 gx를 그려놓고 y는 t를 쫙 움직였을 때 그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ht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 본 게 보통은 3차 함수 많이 나왔으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y는 t를 교점의 개수 쫙 움직여 보면요 항상 어디를 지날 때 극점을 지날 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개수가 바뀌죠. 그죠? 그 3차로만 생각해봐도 그러면 얘가 y는 t가 교점이 1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 되고요 2개였다 1개 되고 이런 경험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함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ht가 만약에 불연속이 나온다면 분명 극점을 통과할 때겠죠. 그죠? 극점을 지날 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뭐라 했냐면 h 얘가 이제 우극한이죠. k 플러스를 대입한 지점과 그 다음에 h k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요거의 차가 2가 나오는 k 값이 1, 4, 5 세 군데서 발생한다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게 이쪽이니까. 얘를 그려보면 이 2차 함수가 이 자식은 인수분해 안 되고요. 꼭지점이 x가 2니까 2 넣어버리면 4-8이면 1 되겠네요. 그죠? 2,-1의 꼭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0,5를 지나죠? 아마 이렇게 생긴 0,는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색칠돼.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되겠죠. 여기 높이가 5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왼쪽 그림은 요 그래프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연속이나 보장도 없어요. 알겠죠? 뭐 연속이 되든가 말든가 어쨌든 간에 얘가 이동된 건데 뭐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죠?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여기 왼쪽에 요 라인만 여기다 박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얘가 좀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뭐 이렇게 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들을 예측하기 쉬운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봐봐. 요 HT가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이 다른 거잖아. 어쨌든 쉽게 말하면 불연속이라는 거죠.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는 극점이잖아. 요거는 경험이 많단 말이야. 그럼 분명 극점이 나오는 포인트가 3군데 있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봐봐. 여기 있는 1이 당연히 이제 요놈이잖아. y가 1을 지나서 이쪽 그림이 뭐든 간에 어쨌든 뭐 차이가 2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y는 t는 움직일 때 1을 지나는 순간 뭔가 이벤트 발생. 그럼 불연속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때 이제 개수 차이가 2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도 마찬가지. 5랑 2를 주는 게 이 때문이겠지. 얘도 뭔가 이벤트 발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말하는 4인 지점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 말의 즉슨 얘가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다는 소리야? 아마 여기 뭐 4인 지점. 4인 지점. 이 정도 할까요? 여기 아마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보죠.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 오른쪽이 이제 여기 박혔을지 여기 올라갈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이게 봐봐. 요것도 이 간격을 조절하면은 이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위로 박히겠죠.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높이가 4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제일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쌤 얘가 아닌 4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콕 박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쌤이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얘가 첫 번째는 그 예측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나마 뭔가 저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예를 들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 색칠되어 있습니다. 요거 얘가 여기 높이랑 똑같이 가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4에서 막히는 거죠. 4에도 뭔가 이벤트는 있어야 될 거니까. 그죠? 뭐 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지금
요런 숫자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 두 개의 생각 정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랬어요? 그나마 이 4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러려면은 얘의 꼭지점이 1로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 1은 얘가 감당할 거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요 경우는 바로 탈락인 게, 봐봐. 1일 때는 2개고 1뿌릴 때 4개입니다. 1 마이너스는 빵개예요, 빵개. 그쵸? 그럼 얘가 안 되잖아. 2개 차이 나야 되니까. 얘는 바로 탈락. 이랬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이런 어떤 특이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목적일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이제 얘가 답인가를 봤을 때, 봐봐. 여기서 이 1을부터 체크해보면요. 1보다 클 때 2개, 1을 작으면 빵개. 통과. 그죠? 4인 지점은요. 4보다 큰 건 아마도 4개. 4보다 작은 건 2개. 통과. 그죠? 그 다음 5인 지점 보면요. 5일 때 잠깐만 얘가 만약에 위에 박히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리면 5보다 위쪽은 3개. 5보다 아래쪽은 4개. 말이 안 돼. 그죠? 그럼 잠깐만. 얘가 잠시만 있어봐. 밑에 박히면 어떻게 되죠? 5보다 크면 2개, 5보다 작으면 3개. 말이 안 돼. 아, 얘가 5에 딱 박히나 보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확인해보면 5보다 큰 건 2개, 5보다 작은 4개. 차가 되게 많네요. 그쵸? 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은, 봐봐. 여기 아마 5가 되려면 얘가 간격이 아마 5에서 내려와서 4의 꼭지점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서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마 왼쪽과 위쪽으로 좀 올라간 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간 건 알 수 있는 게 꼭지점이 2였는데 4가 됐으니까 B는 2였나 보네요. 그죠? 2였을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왼쪽으로 얼만큼 갔냐가 중요한 건데 요거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간격이 1이잖아. 그쵸? 그러면 요 X좌표의 차가 얘랑 간격이 1 되는 요 차만큼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아예 그 요식을 잡아도 되지만 이 자식을 봐서 봐봐. 꼭지점이 1인데 나는 봐봐. 꼭지점이 4일 때 5를 찍는 지점이 X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꼭지점이 1일 때는 2를 찍는 거랑 저게 매칭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2라고 풀어버리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2가 된다 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인 거니까 이게 1과 3이네요. 그 말은 이제 여기가 3일 때 요 높이가 2인 거니까 한 칸 차이 나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이동된 거니까 얘도 한 칸 차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겠죠. 이랬으니까 어차피 이 그림이 움직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기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 간격을 잡아내면 같은 간격일 거니까. 이해겠어요? 그럼 결국 어떤 식이 이동했냐? 원래 꼭지점 2,1이었는데 이 자식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4로 본 거니까. 그쵸? 이동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알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면 저긴 A는요 3이었겠죠. B는 2였겠다. 이렇게 A, B를 잡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좀, 네, 여러분 먼저 꼭 잡아내야 될 그런 난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체크 포인트가 좀 명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좀 그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꼼꼼하게 했으면 알겠죠? 방향성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그래프 해석 문제죠. 그래프 추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14번은 어려웠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풀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까지는 뭐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해석들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번도 가봅시다. 14번 보시면은 원이고요. 자, 원이 하겠습니다. 얼마 보니까 안 좋네. 자, 3루트 그죠? 왜 저번에 반지름 줬고 아마 사인 법칙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A를 잡아놓고 A에서 이렇게 접선을 여기를 그어냅니다. 이렇게 그어서 있는 상태에서 잠깐 봅시다. 그때 여기 B 여기는 C 여기 Q 하나 잡아서 직선을 이렇게 또 하나 그었고요. 이렇게 그어서 P 이거 수직 그리고 Q C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접근했냐도 중요하죠. 자 반지름이 3루트 2인 원 O의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O의 그 두 접선
접선을 LM이라 하자 하고 뭐 그림을 체크했겠죠. 반지름 체크해놨고 그때 LM이 원 O와 만나는 점을 BC를 하자. 이것도 뭐 체크됐을 것이고요. 점 B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O와 만나는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P라 하자를 읽었을 때 봐. 접점에서 수직으로 그으면 중심을 지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 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지름이구나가 먼저 체크돼야 돼. 6루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풀었냐는 아마 뭐 풀 확률이 3루트입니까? 반지름 3루트이니까 지름은 6루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풀었냐 못 풀었냐보다도 내가 어디까지는 정확히 갔냐. 보통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제 뭘 못 봤기 때문에 뚫지 못했냐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알겠죠? 요거는 잡혔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지름이면 여기도 수직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직이었겠네. 이런 게 나왔겠죠. 알겠습니까? 뭐 여기도 수직이 여기도 수직이 뭐 보이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까지 일단 한 거야. 1차 접근을 한 거죠. 알겠죠? 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뭐 쭉 설명을 하고 A, B의 길이가 12, 여기가 12래요. 그죠? 이게 문제가 어려운 그 파트일수록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잡아내서 뭔가 힌트를 좀 뽑아내야 되겠죠. 얘가 10이라면 여기 AC도 10이란 얘기일 것이고. 그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이등변 상태의 어떤 삼각형이 있을 거네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좀 더 본다면 쌤 그림이 좀 안 이쁜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요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이 보여요. 이 직각을 표시한 친구도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면 거기 있는 그 A, P, B만 잠깐 그려보면요. A, P, B 아직 그 뒤에 문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해요. 알겠죠? 다 읽으면 오히려 정보가 혼합되기 때문에 뭐 하나 못 쓰면 어차피 안 뚫린단 말이야. 알겠죠? 하나 정확히 뽑아야 돼. 얘가 여기서 수직으로 Q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여기가 길이가 얼마냐면 6루트 2. 여기 길이가 12인 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도형도에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만납니다. 이런 경우 뭐냐면 직각삼각형에 수직 있는 케이스죠.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나오는, 아니 조금 나오긴 하는 그런 도형인데 이 도형의 포인트는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다 닮음이다.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봐. 얘가 6루트 2 12가 나왔으면 잠깐만 요게 하나 둘 세 개가 닮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는 금방 다 구할 수 있어요. 연습해볼게. 자, 얘가 6루트 2 대 10이니까 B만 잡을게요. 짧은 변, 긴 변, 빗변으로 세팅하겠습니다. 6을 빼죠. 루트 2 대 2가 될 거아요. 그렇죠? 좀 더 단순하게 루트 2로 약분해 버릴게요. 그러면 1 대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3인 거죠.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다 1 대 루트 2 대 루트 3의 비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길이를 그냥 다 구해볼게요. 자, 여기 길이는 1 대 루트 2 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에다가 루트 3 곱하면 여기에 빗변. 맞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짧은 변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빗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 곱하면 빗변. 6 루트 6이 되겠죠. 됐어요? 내가 BQ도 구해볼게, BQ. BQ 같은 경우는 BP의 길이, 빗변에다가 긴 변 구하는 거잖아. 그죠? 빗변으로 긴 변. 요 도형 다루는 거 연습을 하자는 거지. 빗변 가지고 긴 변 구하려면요. 이렇게 가야 돼, 비율. 그죠? 그럼 얘한테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돼. 이해했습니까? 왜? 루트 3의 비율에서 루트 2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 비율을 곱해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길이는 6루트 2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는 거죠. 루트 3분의 12가 됐습니다. 4루트 3이겠네요. 4루트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여기도 구할 수 있어. PQ도 구할 수 있겠죠? 얘도 구할 수 있겠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여기만 구해볼게요. 여기만 구하면은 얘가 루트 2배. 예, 4루트 6. 그죠? 루트 2배니까. 그죠? 1대 루트 2잖아. 그죠? 여기 길이는요? 뭐 6루트 6에서 빼버리면 2루트 6 빼요. 길이 나눠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각에서 직각이 생기는 순간 길이 두 개만 알면 다 나온 거야. 그냥. 알겠죠? B가 잡혔으니까. 이런 단계에서 지금 내가 A, B가 12인 것까지를 세팅하고 나서 길이 정보를 구한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인 BPQ. BPQ라는 게 BPQ. 여기죠? 사인을 쓸게 그냥. 사인 알파. 네. 그죠? 그 다음에 QPC 베타.
그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비가 3대 2다. 그죠? 보통 이게 여기서 먼저 오는 정보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삼각형에서 A, B, C가 있어. 그때 만약에 사인 A 대 사인 C가 3대 1이래.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아는 지좀 돼서 쓰거라. 변의 길이죠. 왜? 이 사인의 B는 A가 여기고 C가 여기잖아. 그쵸? 얘가 3대 1이라는 소리야. 여기 3t, t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외적 사인 법칙에서 2r분의 a고요. 2r분의 c거든. a 대 c를 얘기하는 거야. 사인 법칙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쉬운 1단계 정보 줄 때는요. 같은 삼각형 잡아줍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삼각형이 달라. 알겠죠? 다만 근데 뭐가 똑같냐? 아마 이게 왜 이 b가 a 대 c가 되냐면 2r분의 a와 2r분의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2r이 똑같은 놈이잖아. 어차피. 그죠? 이건 같은 삼각형이니까. 얘는 삼각형이 다르지만 외접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죠. 여러분 사인을 써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말하는 사인 알파가 2r분의 요 길이 BQ. 얘가 말하는 사인 베타는 삼각형이 다르지만 외접원이 똑같으니까 2r분의 QC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대 1이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의 B를 잡았을 때 여기가 3t 여기가 t라는 걸 알아야지. 이랬어요? 그러면 봐봐. 3t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3t 길이가 얘야. 그죠? t를 구한 거야. 3t가 4루트 3이구나. t는 3분의 4루트 3인 걸 압니다. 이렇게 문자가 더럽게 나오면 문자는 나중에 대입해. 알겠죠? t로 쓰면 되죠. t는 아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알게 된 게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게 됐어. 마지막에 질문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나온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양변 길을 알았으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겠어? 여기 각에 관심을 갖겠죠. 그죠? 쌤, 이거 사인 세타만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봤는데 지금 보면 이게 외접원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구하려면요. 이 길이를 알아야 돼. 그잖아. 왜냐면 이 사인 세타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재니까 2r분의 6루트 2분의 BC의 길일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BC의 길이만 잡아내네. 요 문제 끝났겠다. 까지 왔다면 내가 와서 잘한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엔간한 삼각형 사는 문제는 잘 풀고 있다는 거. 웬만하면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를 내가 어디까지 해석해서 끌고 왔냐? 알겠죠? 얘가 말한 사인의 길이를 잡아냈냐, 혹은 이런 삼각형의 비율을 통해서 t 값도 구해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있는데 틀렸지만 실력은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했었어야지라는 부분인 거겠죠. 쌤이 이게 어렵다고 한 이유는 여기서 이 BC기를 잡아내는 게, 알겠죠? 단순한 뭐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이런 관계로 안 잡힙니다. 알겠죠? 이거는 도형의 해석을 요구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요즘에 평가원 쪽에서 사실 도형적 해석을 많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얘도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더 그냥 공식에 기댄 좀 연립을 많이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뭐 교육적 문제이기도 하니까 얘가 요구했던 이건 거야. 그럼 여기서 이 길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 이게 어쨌든 이 한 점에서 접선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얘랑 여기서 중심을 쫙 이어버리면요. 여기 현이기 때문에 얘를 수직 이등분 합니다. 쌤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림 그려보시면 중심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인데요. 알겠죠? 거기에 중점을 내가 M이라 잡으면 요 길이가 수직일 거란 말이에요. 현이니까. 알겠죠? 이 접점에서 이렇게 중심을 이어버리면 얘가 수직 이등분 하거든요. 현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이니까 3루트인 거야. 그죠? 그러면 또 3루트 2에 12가 있는 직각 삼각형의 수선 내린 거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요 B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배가 얘가 말한 BC의 길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마지막에 얘기한 파란색 도형이 내용이 어려서가 아니라 알겠죠? 이런 접근에 대한 경험치 혹은 이제 이런 접근을 할 생각 자체가 아직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알겠죠?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잡아냈었어야지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알겠죠? 그래서 요걸 그어서 쌤 길을 또 구해보면 얘가 3루트 2대 10이니까 3을 약분해봐서 비율을 잡으면요. 저 길이만 빨리 구해볼게요.
얘가 루트 2대 4일 거 아니야. 다시 루트 2 약분해버리면 이게 1대 2 루트 2란 말이야. 피타고라스는 3입니다. 이번에는 짧은 변이 1, 긴 변이 2 루트 2, 빗변이 3인 상태의 다른 비인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를 바로 구하려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으로 긴 변 가는 거니까 빗변으로 긴 변 가려면 3분의 2 루트 2를 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3루트 2에다가 3분의 2 루트 2를 곱해주면 얼마냐? 4네요 4. 여기가 4야. 여기는 8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BC의 길이가 8이다. 6루트 2분의 8이다. 3루트 2분의 4가 되겠죠. 이게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구하면 정답. 뭐 이런 문제였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복습을 하실 때도 단계별 접근과 그 근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알겠죠? 이 수능형 문제들, 이 모의고사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요, 정확히 한 문제 한 문제에서 해야 될 일을 줍니다. 알겠죠? 뭔가 완전 추상적으로 던져놓고 그걸 조합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이제 킬러급 밖으로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 킬러급에도 다 단계별에서 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좀 확실하게 뽑아내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것대로 확실히 연습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더 가보겠습니다. 15번 보시죠. 이게 뭐 내용적 포인트는 어렵지 않고, 물론 15번은 이제 그렇죠. 객관시키려겠죠. 보시죠. 세상 얘가 훨씬 어렸을 것 같고, 14번이 15번입니다. 가보시죠.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요거는 이제 학습용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는 손은 안 된 친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따가 미적분을 선생님이 또 넘어가야 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번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순서를 조금 볼게요. 손을 좀 부담 많이 된 20번부터 보시죠. 20번입니다. fx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b래요. 쌤이 요건 좀 그래프 개형을 볼 때 헷갈려서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x 마이너스 a 더하기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얘에 대한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거면 여러분 y는 b를 기준으로, 그죠? 이 지수로 구하면서 포인트가 중요해. 위치 1거 작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이게 x 대칭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개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세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y는 만약에 뭐 a sin 요거 그런 게 bx 플러스 c 이런 것도 그릴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일단 a, b, c는 다 양수 칠게. a, b, c는 다 양수. 이거 마찬가지야. y는 c를 그어놓고 y축 기준에서 a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한 주기가 b분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축과 상관없이 그래프 개형을 잡아내고 있어야 돼.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 딱 보면 이런 식의 형태겠구나가 먼저 보여야 돼. 자세한 게 아니야. 개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gx가 이렇게 해서 gx를 딱 봤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손을 댔든 안 댔든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나 모양 때문에 손을 안 댄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단계는 해야죠. 1단계가 뭐냐면, 아니 이 식을 보면 1단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봤을 때 x는 4는 대입하지 않을 거야. 절대값이 있잖아. x가 4보다 크다면, 그죠? 거기가 양수니까 1, 1 돼서 2배가 나오고 2fx 나오거든요. 2fx. 그죠?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면, 4보다 작다면, 그죠? 거기 앞에 깔려있는 그 분수가 마이너스 1 될 거기 때문에 그 빼버리면 fx 날아가죠. 2 곱하기 2x 이렇게 쓰면 2x 플러스 1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냥 주어진 gx가 되게 뭐 복잡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알겠죠? 그냥 뭐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또 얘기합니다. y는 gx와, 이건 아까 했던 얘기죠. 또 y는 t야. 해석 포인트는 그렇게 어렵게 잡지 않았어. 이걸 움직였을 때 교점이 빵개 또는 2개가 나오게 세팅해. 이만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약간 아까 푼 그 문제 너무 비슷하죠? 그죠? 아까 우리 풀었던 13번이었습니까? 그 문제와 너무 유사한 그런 형태의 문제를 지수함수로 낸 거죠. 자, 문제의 형태는 되게 좋아요. 이런 문제는 많이 연습하면 좋습니다. 자, 가보면요. 또 정확한 거 그려야 될 거 아니야. y는 x축, y축 잡아놓고요. x는 4를 기준으로. 그죠? 여기 왼쪽은 얘잖아.
점근선 y는 0이고요. 점근선 y는 0이고요.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잠깐만 4일 때 얼마가 되지? 4를 넣어버리면 2의 5승 32.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32에서 빵꾸가 뚫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나 뭐 할 거야? 얘를 그려야죠. fx 2배. 자, fx 2배는, 2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어차피 y는 b가 이제 y는 2b가 되겠죠. 2배 했으니까. 요 함수는. 그쵸? 개형은 나왔잖아. 어차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겠죠. 아까 개형 잡았잖아. 이런 모양, 요거 이런 모양. 그죠?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x는 4 잘라야 돼. 이렇게. 빵꾸 뻥 뚫어지. 그죠? 요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려. 그리고 y는 t를 쫙 움직였을 때 교점이 빵개 아니면 2개 나와야 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했을 때면 이거 방향이 완전 잡히죠. 아까 13보다도 쉽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림이 봐봐. 빵개 되면 얘가 밑에 내려오면 안 돼. 왜? 그럼 y는 t가 한 개 나올 거 아니야. 어디 잡혀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 끊기는 부분이. 그죠? 여기서 끊겨서 쭉 올라가다가 점구선 어디여야 돼? 여기여야죠. 여기. y는 30.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죠? 위를 쭉 움직이면 빵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나오겠죠. 점구는 좀 올라가도 안 돼. 그죠? 그거는 뭐 이렇게 좀 올라가 버리면 1개가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딱 그래프는 이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 요 그래프가 4,0을 지나야 되고, 그죠? 점근선이 y는 2b였단 말이야. b는 16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V라인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는 요 gx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구나. gx가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꽤 풀었을 만한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알겠죠? 여러분들이 봐봐. 요 모양에서 그냥 저거 하나 못 보고 나서 당한 친구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절대값이 나오면 분리부터 해야죠. 그러고 나서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죠? 절대값 분리부터 해라. 그거 꼭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22번. 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쌤도 아까 여러분들 풀으시고 나가 앉아서 풀고 있었는데 쌤이 A1부터 밀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던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쌤이 만약에 A1부터 이런 문제 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A1부터 내가 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A1 하나로만 어차피 안 되잖아. 그렇죠? A1과 A2를 둘 다 문자로 박아버리면 돼. A, B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팅을 하면요. 홀일 때가 쌤이 이렇게 풀었어. 홀짝, 짝홀, 짝짝. 이렇게 아예 케이스 분리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홀짝이 나와야 뭐가 뚫릴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내가 얘기만 해주는 거가 알겠죠? 이 문제는 좋지 않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A6부터 밀이 나오는데 그러면 A6부터 밀 때 이걸 A6에 기대서 모든 걸 문자 처리하면 골치 아프고요. 나에 대한 환경에 기대서 풀어야 돼. 아니면 접근이 아예 안 돼.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얘는 이런 식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두 번째 풀이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너무 가지가 골치 아파서 A1, A2, A3, A4 이렇게 있고요. A6이 있습니다. 얘가 6이라는 상태인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이게 이런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점화식은 혹시 손 안 된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이에요. AN 플러스 1이 점화식은 뭐 많은 환경들 연습이 필요하니까 여기가 이제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을 하던가 2분의 1 AN을 해라.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AN이 홀수이면 위로 가고 AN이 짝수이면 아래로 가라 이 말이야. 뭔 얘기냐면 AN의 관계를 가지고 두 칸 DN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D가 아닌 거죠. 그러면 AN이 홀이면 이제 얘랑 그 뒤에 거 더해서 만들고 피보나치처럼 AN이 짝이면 요거 2분의 1이랑 얘가 되는 거야. 제가 됐습니까? 그런 식인 건데 그럼 봐봐. A6이 이게 거꾸로 치려면요. A6을 딱 잡았을 때 얘의 어떤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A4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케이스 분리할 때 첫 번째 A4가 짝수인 경우와 두 번째 A4가 홀수인 경우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여기를 두들기면 이제 확실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A4가 만약에 짝수라면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를 2분에서 나온 거니까 얘가 10이라는 거야. 그죠? 이해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에 먼저 기대야 돼. 나가 뭐라 했냐면 얘가 다 홀이 돼야 돼. 이런 거죠. 그쵸? 그러면은 홀로만 만들어서 얘가 세팅돼야 돼. 그게 가능한 A1을 구해라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홀이 된 상태로 얘를 밀어오면요. 봐봐. 얘로 얘를 만든 거니까 제끼고 얘로 얘가 만들어진 거야. 그쵸? 얘가 홀이기 때문에 둘을 더한 게 얘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A3 더하기 12가 A5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4는 A2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얘가 홀이기 때문에 얘 둘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A2 더하기 A3가 12가 되면 됩니다. 이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봐봐. 그 다음 내로는요. A1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걸 생각을 좀 해보면 A1이 홀 되면요. 얘 둘을 더해서 얘 만드는 거야. 근데 홀 더하면 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홀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걸 해보면 압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알겠죠? 따져보면요. 얘가 만약에 홀이면 얘네들 더해서 만드는 건데 둘 다 홀이면 이거 그럼 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A1은 무조건 짝이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뚫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A1도 짝수가 돼야 돼 라는 거야. 이랬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봐봐. 이미 A6과는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A4가 12인 걸로 이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2, A3를 가지고 A1을 잡아내는 게 필요한 거죠. 이래서 A1의 짝수라면 미리 적어놓고 A1의 짝수라면요. 얘는 얘 2분의 1한 게 얘일 거니까 2A3예요. 결국 A3만 세팅이 되면 A2, A1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봐봐. A2, A3, A1까지. A1, A2, A3를 적어볼게요. 봐봐. 이거 다 적으면 돼. 이거 봐봐. A2랑 A3 더해서 홀 더해서 A 만들어요. 그러면 A2 가능한 게 1, 11 가능하겠죠. 그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다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A1이 얘 2배일 거니까. 그 다음에 홀인 거니까 3, 9 가능할 것이고 5, 7 가능하고 7, 5 가능하고 9, 3 가능 11이 가능한 거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A1들은요 얘네들 2배 싹 다 나옵니다. 다 정답.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A4가 홀이라면 하고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얘가 홀이라면 얘들 더한 게 6이다. 이런 거 써야 되겠죠? A4랑 A5 더한 게 6이다라는 거 하나 쓰시고 그쵸? 그 다음 얘는 이제 12가 아닐 거니까 오케이? 얘가 지금 내가 정리한 건 이번에는 얘다 지우고 얘가 홀인 거 얘기한 거야.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이 6 되려면 얘가 홀이면 얘 둘 더한 게 6일 거 아니야. 얘도 홀 돼야 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봐봐. A3 가지고 얘를 따질 때는 얘가 홀이 되면 얘 둘 더해서 얘가 나오는데 홀 더해서 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짝이야. 무조건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4개 중에 짝이 한 개 얘 홀이야. 얘는 홀짝 다 가능해. 알겠습니까? 여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쟤처럼 착착착 두들겨 보시면 여기는 A1이 한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연수다 보니까 A1이 4가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이제 복수하실 때 접근해 받아야겠죠. 얘는 깔아놓고 공적부터 정리하는 게 확실히 잘 뚫리는 거겠죠. 근데 쌤만 하더라도 홀짝의 포인트는 잡고 풀긴 했으나 앞에서 밀 때는 나도 잘 못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버리고 거꾸로 다시 치기 시작한 건데 거꾸로 칠 때 이미 깔아놓고 푼 거야.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 나에 대한 정보가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좀 잘 적용해서 풀면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아까 15번 먼저 할게요. 15번. 21번은 이제 산소 좀 긴 문제라 밀고 가면 되긴 하는데 15번부터 얘기하죠. 해석적인 부분들이 여기 있을 것 같으니까 15번입니다. 복습해봐. 가만식은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다양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15번은 해석 공부용으로 빨리 하나 하시죠. 자, fx가 이거는 솔직히 또 시간 되고 또 이 체크 포인트만 명확히 잡아냈으면 잘 때려 맞추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가보시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는데요. 자, g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x제곱.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를 보고 fx의 제곱 플러스 x 상승. x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식에서 할 게 없죠. 가부터 보시죠. 가에서 뭐 했냐면 gx는 x가 b에서만 미분 불가다. 이게 이 문제 해석의 핵심이야. 그러면 야 생각해봐. 얘가 미분 불가가 한 군데만 나온다는 거잖아.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지금 본 친구도 지금 바로 봐도 돼.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미분 불가가 나오는 포인트가 어딜까요? 얘가 2차 함수야. 이렇게 함수 만들면 얘가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어디겠냐는 거지. 함수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기하신 거 없나요? 야 2차 함수 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 그러면 요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면 어디겠냐는 거야. 도현 어디야? 음수? 너무 좀 넓은 얘기인데 좀 더 정확히 위에 거에서 나오겠죠? 위에 거 어디에서? 말이 안 돼. 봐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보통? 아니 거꾸로 올리면 표정이 생기잖아. fx가 0 되는 지점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이랬으니까 물론 여기서 x는 음수야 되겠지. 음수 버전이. 또는 무조건 여기는 아니야. 또는 어디겠어요? x가 0일 때겠죠. 여기서 분리했잖아. 여기서는 미분부가 나올 일이 없지. 그냥 다음 함수 아니야 이거? 그죠? 4차 함수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응. 어차피 꺾어 올린 요 포인트 아니면 분리시킨 이 포인트겠죠. 이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꺾어 올린 걸 잡아내는 게 편하겠어? 0인 걸 잡아내는 게 편하겠어? 0이 편한 거지. 이래서 만약에 봐봐. 0에서 미분이 불가라 가정하면,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0에서 미분이 불가라 가정하면 얘는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게 꺾고 올라가는 지점이 없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접하거나 튕겼다는 얘기, 뭐 접하거나 붕 떠있다는 얘기겠지. 절대값 fx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x가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면 얘가 분명 떠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봐봐. 요게 떠있다는 얘기면은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 만약에 얘가 말한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했다면 b가 0이라는 얘기고요. 이해겠어요? 그쵸? b가 0이니까 x가 b에서 미분 불가니까. 그쵸? b가 0이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함수가, 그죠? 요 함수가 떠있다는 얘기인데, 이해겠어요? 오케이? 이게 떠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얘가 봐봐, b가 0이면 fx가 x제곱 더하기 ax라는 소리인데, 이해겠어요?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붕 떠있거나 이게 떠있다는 게 좀 애매하구나. x가 음수일 때 떠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음수인 범위 양수인 거니까 잘 봐봐. 뭐라 얘기하냐. 그래프가 붕 떠있는 건 당연히 되지만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가서 0이 여기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이쪽 라인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양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얘가 양수일 거기 때문에 요 식을 정리하면 gx식을 정리하면 gx가 이렇게 되는 거야. gx는 위의 식을 정리하면 요 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ax 넣었을 때 얘가 양수일 거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x제곱 날라가서 ax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x 음수.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 떠있으면 알겠습니까? 그냥 미분이 불가한 게 안 생길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를 만족하지 못해요. gx가 0이 되는 게 음의 실근을 가져야 돼 라는 건데, 요 직선이 봐봐. 이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잖아. 음수 보면서 이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이 음수를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겠습니까? 이걸 탈락. 이해겠어? 그럼 두 번째. 얘가 이제 미분이 불가한 포인트 여기라는 거네요. 요 포인트라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게 미분이 불가한 지점이, 미분 불가 지점이 fx가 0 되는, x가 음수이면서 0 되는 그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 풀 게 아니라 그 말은 즉슨 x가 0에서 뭐라는 거야? 미분 가능이라는 거죠. 이게 풀이가 있는 거죠. 이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쌤이 왜 때려 맞춘다는 표현을 쓴 거냐면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겠어. 봐봐. 미분 불가 한 개야? 여기서 나왔겠지. 여기서 미분 가능이네. 하고 단순한 판단에서 여기서 미분 가능이 00 대입, 미분대로 00 대입해서 풀면 답 나와요 그냥.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때려 맞출 수 있는 환경에 따른 거야. 알겠죠? 케이스 분리하지 않더라도 쌤 이게 여기서 뭐 미분 불가 나올 거니까 얘가 요소겠네, 미분 가능이겠네 만 잡아냈었어도 혹은 그냥 0에서는 미분 가능하겠지라는 생각만 했었어도 뚫고 가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때 뚫고 갈 때도 이제 기본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가 첫 번째. 어쨌든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답이라는 건데 거기 핵심 이해예요. 알겠죠? 0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볼 게 있잖아. 힌트 두 개. 그렇죠? 위에 0을 집어넣어버리면 위에 0을 집어넣으면 F0입니다. 그게 00 넣어버리면 B예요. B. 절대값 B가. 그죠? 여기 0은 0이니까. 밑에 0 넣어버리면 B잖아. 0은 0이야. B 제곱과 같다. 힌트 한 개. 됐어요? 두 번째. 미분에서 0 대입하는 거 맞죠? 그죠? 미분할게요. 자, 이 식을 미분해버리면 요 미분하는 거 처리하는 거 잘 봐봐. 절대값 fx를 우리가 미분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미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알겠죠? 이 애매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풀이가 쉬워진단 말이야. 요거 잠깐 냅두고요.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밑에 거는 합성함수죠. 2fx에 아래 거 미분 f'x 플러스 3x5입니다. 그죠? 그러면 위에 0을 대입한 거랑 아래 0을 대입한 게 같아야 되는 건데 위에 0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냐면 얘는 0 되고요. 그죠? 요 놈이 문제인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봐봐. 주목! fx가 만약에 봐봐. fx가 요 하나의 카트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fx가 절대값이 하면 원래 미분이 안 돼. 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fx가 만약에 봐봐. 그래프가 뭐라 얘기할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있어요. 이렇게 fx가. 여기가 x는 a야. 알겠죠? 내가 y는 절대값 fx를 가지고 얘를 미분해서 x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 f'a가 요 놈의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래프가 밑에 있었으면요. 얘가 뒤집어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x축 대칭돼 버리면 기울기가 정확히 x축 대칭되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알겠죠? 이랬어요? 근데 원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a가 여기 있었으면 절대값치에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f'a인 거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지금 요 식에다가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식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f'b거나 또는 f'빵이죠. 빵이거나 또는 f'마이너스 f'를 빵일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래서 원래 함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를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알겠습니까? 어차피 값은 얘랑 얘야. 이래서 그 절대값이 있어도 미분 계수를 잡아내는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죠. 원래 미분 계수에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고 알겠죠? 이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함수가 이제 위에 있었냐 아래에 있었냐에 따라서 그 도함수의 미분 계수 값이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 환경만 이해하면 그냥 연립만 풀려 그냥. 알겠죠? 그래서 봐봐. 미분한 식에 대입했을 때 위의 식이 애매합니다. 여기 0을 넣어버리면 주목. 여기 0을 넣어버리면 얘는 사라지고요. 얘가 이제 f'x가 뭐냐면 f'x가 2x 플러스 a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 0 대입한 게 a 아니면 마이너스 a라고 둘 다 확인해서 풀면 되느냐. 알겠죠? 그리고 여기 0을 대입한 건요. 여기 0 대입하면 쓸게요. 이 f빵이 b고요. f'빵이 a니까 2ab는 여기 0이고 는 그죠? 여기 0을 대입한 a이거나 마이너스 a라고 이랬어요. 요거 풀면 나오거든요. 뭐든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서 약분해가지고 b가 1 또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b가 1일 때와 b가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 정보들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구조였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A, B가 나가서 식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B는 쉽게 특정이 됩니다. 알겠죠? 특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나를 체크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왼쪽 편에서 0 되는 값이 존재하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해서 두들겨 봐라. 그러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리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21번은 이 상황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 진행할 엄두를 못 내서 가지 못했으나 여러분 원래 접선 관련 문제는 산수가 더러워요. 알겠죠? 얘를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풀어보려면요. fx 그려놓고 그림 그려가면서 a, f의 접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식이 들어온 게 나오겠죠. 그죠? 거기에 x절편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k와 ab의 관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시키는 걸 s도 구하고 적분값도 구하고 다 쫓아가면 이제 길이 보이긴 하는 그런 문제긴 해.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진행한 후에 선생님이 뭐 라인 잡아주는 방식으로 가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끌었다가 알겠죠? 우리 미적분 팀은 저로 넘어가시죠. 미적분 해설 할 거니까 쉬었다가 가시고요. 나머지 개별 상황 체크 좀 하시죠. 확통도 여기서 풀어줄게요. 확통까지 한번 보죠. 27번 틀리신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27번이요? 네, 27번. 네. 되게 많대 이런 거는. 이게 팍통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빼고 경우의 수도 물론 이제 유형이 있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은 걸 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파트는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무슨 유형인지 알아야 돼. 쌤 알겠니? 왜냐면 확률에는 뭐가 들어있어? 확률에 유형 6개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수학적 확률 경우의 수 2개로 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곱셈 정리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뭐 확률 곱해가지고 이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30번에 하나 나왔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제 전체 확률 구하고 원본 확률 그 속에 찾아내가지고 올리는 그런 문제.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마 독립 종속 파악 문제. 여기 제일 쉽긴 하죠. 수연아 독립이 뭐였지? A과 B, 확률 A와 확률 B의 교집합이다. 성원아 독립이 뭐지? 교집합이 교집합의 확률이 교집합 확률이 A의 확률이랑 B 확률 그래서 곱한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독립 종속 파악하는 문제. 알겠죠? 독립일 때는 조건부가 의미 없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수식 문제. 이번 수식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아 하나 나왔구나. 되게 쉽게 나왔구나. 아무튼 수식 문제. 마지막 독립시행. 공식 쓰는 거. NCR에 P, RS, QM에서 쓰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툴을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계는요. 첫 번째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 이게 산수 문제죠. 표 만들어서 산수하는. 알겠죠? 그 다음 이항 분포.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 넓이 문제죠. 이항 분포 공식 문제죠. 정규 분포. 이거 확률 구하는 문제죠. 그 다음 추정. 까먹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본 1월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추정의 문제가 두 유형 있어요. 그래서 6개야. 통계도. 그 카테고리 보여야 돼. 그때 봐봐. 27번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유형 1번 확률 분포표 만들기 문제입니다. 쌤 알겠니?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야 K에 1, 2, 3, 1, 2 두 개 넣는 거네. 대입 딱딱 하고 표 만들어서 P가 1일 때 몰라 A라 해. P가 1일 때 몰라 B라 해. 그럼 A, B로 정리될 거 아니야. 다 더한 게 1. 그 다음에 평균 얘 계산 보라 정답.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수연아 풀 수 있겠어? 봐봐, 이렇게 말로만 전달해서 풀만한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이 유형 접근이 딱 분리가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이거는 그냥 표 만드는 계산 문제야. 알겠죠? 뭐가 나왔든 빨리빨리 대입하고 표를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고 28번이 그렇죠. 킬러였습니다. 알겠죠? 일단 킬러를 뒤에 하고요. 29, 30은 어떻게 도전을 좀 했습니까? 29가 확실히 쉽지 않나요? 요즘 이제 패턴이 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29번은 좀 빡센 정규분포 문제. 그 다음 30번이 좀 빡센 조건방의 문제로 많이 세팅하는 추세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9번부터 가보시죠. 요게 폼을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봐봐요. 80,5에서 얘는 이제 x에 대한 정규 분포죠. 그죠? 그리고 2x 더하기 y가 a예요. 그죠? 이거는 y를 어떻게 풀라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a로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y에 대한 분포는 따지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y가 나오면 x를 바꿔 풀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p
B와 75 사이의 넓이가 0.135보다. 여기서 B 못 구하면 이거 맞아야죠. 그러니까 성훈아 못 구했어 혹시? 끝나고 맞지 않나요? 그냥 그 사이에 이미 까먹어버린 거야. 알겠죠? 우리가 물론 많이 풀지 못했으나 시험 대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이 풀지 못했으나 이거 뭐 생각 리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풀어야죠. 네. 이거 한 번만 봐도 생각이 나요. 정규 하는 문제니까 75부터 B 요 넓이 구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 넓이는 한 번에 못 구하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야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점수차가 5입니다. 5 나누기 5, Z값 1이네요. 요 넓이가 얼마냐면 1일 때 0.3413이에요. 3413. 요 기억나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색칠의 넓이는 여기 나와 있잖아. 0.135g이니까, 그죠? 이걸 더한 값으로 우리가 이제 추출해야죠. 둘을 더해버리면,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0.135g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2, 6, 7, 7, 4, 0.477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Z값이 2라는 거죠. 2. 그죠? 그럼 전표지 쓰시면 2 곱하기 5, 10이라는 거예요. B는 70. 됐습니까? 아니, B는 혼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를 구했는데 A를 못 구하면 혼나야지. 알겠습니까? 그냥 아니 B를 못 구했으면 뭐 1차적으로 혼나고 떼가면 되는데 A 마이너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선생님 뭐 Y를 모르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시면 미치는 거야. 그렇죠? B는 70이었죠. 그죠? 이거 집어넣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A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2x 더하기 29번은 이렇게 쉽게 줬는데 70 그죠? A를 빼면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2x 7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나눠버리면 부동 바뀌겠죠?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남았죠? A 마이너스 70 맞죠? 마이너스 2를 나누면 그렇죠? 더 나왔고 80 얘의 확률이 얘다. 똑같은 문제죠. 보시면 얘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뭐 사실 그래요. 이게 재학생 선생님이 뭐 저번 시험 대비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이에 그런 그렇죠 이상한 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틀리다 해도요 나중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이어간다면 알겠죠? 공부를 뭐 손 놓고 있으면 틀리겠지만 알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맞춤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너무 뻔한 얘기 이런 거 없이 뻔한 문제잖아. 아까 같은 수능 유형들은 뭐 그죠? 뭔가 성장을 해야 풀릴 수 있는 거지만 요거는 그냥 학습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맞춤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30번을 갈게요. 30번입니다. 문제는 읽어봤어요? 수영이 도전했네. 그지? 답 나왔어? 안 나왔어. 좀 어렵긴 했어요. 알겠죠? 어렵긴 했는데 이게 그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풀면은 잡아낼 만한 수준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30번을 보시면 이래요. A 안에는 지금 A 주머니 안에는 이 실력을 좋긴 해야 돼요. 확실히 28번과 30번이 이제 지금은 맞추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긴 합니다. 2, 3, 4, 5가 있고요. 겹치는 게 2, 3, 4만 겹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주사위를 던져서요. 나온 눈이 3의 배수이면 두 장 꺼내고 그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두 장 꺼내는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 말인 거죠. 확률 정리해야지. 그 다음에 한 장 꺼내는 확률이 얘기가 길지만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3분의 2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사위는 끝이지. 알겠죠? 내가 3분의 1의 확률로 두 장 꺼내거나 3분의 2의 확률로 한 장 꺼낼 거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박스 안의 이야기는 뭐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죠? 그 밑에가 좀 어려운 얘기죠. 자, 그때 A대 꺼낸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을 때 스톱 조건부겠죠. 그죠? 뭐부터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카드를 꺼냈을 때 쌤이 전체 확률이라는 표현을 썼죠. 전체 확률 우리 쓸게요. 전체 확률 어떻게 하죠? 같은 숫자가 수가
존재할 확률. 그죠? 요 확률 못 구하면 문제 못 푸는 거죠. 알겠죠? 전체부터 구해야 원을 뽑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케이스 두 개겠죠? 두 장 뽑아서 같은 게 존재하는 경우만. 한 장 뽑아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뭐 1번, 2번 가죠. 1번. 이런 거 보시죠. 주사를 던졌어. 3분의 1로 제가 나갔어. 그죠? 이제 두 장 꺼낼 거예요. 요거는 그 수학적 확률로 가는 게 낫습니다. 36이에요. 그렇죠? 그러나서 여기 두 개 뽑고 여기 두 개 뽑을 때 같은 게 존재할 확률이잖아. 그치? 이해했어요? 그러면 수영은 어떻게 했어요? 틀린 거. 뭐라고? 틀린 거. 틀린데 어떻게 접근했어요? 진행은? 아 지금 여기서도 이미 틀렸어? 이 진행도? 여기는 응.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위에 경우에서 따질 때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게 잘못했어.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냥 같은 시장에 카드가 있을 때를 고려하지 않았어. 자, 무슨 말 전달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두 개 뽑을 때 같은 게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같은 게 두 개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일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빵 될 거 아니야. 뭐 제일 좋은 건 6번이에요. 알겠죠? 왜냐면은 여기 안에만 풀 때 다시 이걸 지워버리고요. 1 빼기 4C 4C 분의 오케이? 같은 게 아예 없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같은 게 없을 경우의 수는 그것도 골치 아프네. 왜냐면 이게 세 개가 겹치는 확률이고요. 한 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 나머지 없는 거 두 개 뽑는 케이스와 1 한 개와 세 개 중에 한 개 뽑고 뭐 없는 거 케이스 이렇게 분리해서 풀긴 해야 돼. 알겠죠? 어차피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6번이면 쉬울 줄 알았는데 6번 짜증나는 게 봐봐. 내가 여기 써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푸냐. 여기가 이건 거의 경우의 수 공부일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걸 분리시켜야 돼. 첫 번째 A를 기준할게요. A를 기준해서 이런 거야. 첫 번째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두 번째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거 분리해야 돼. 왠 줄 알겠어요? 왜냐면 A가 1을 가져갔으면은 B에서 뽑을 게 같은 숫자를 안 뽑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 뽑으면 되는 건데 이해했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1을 안 가져갔으면 근데 얘기하던 상황을 그냥 풀어볼게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1이 포함됐으면 1을 한 개 뽑고 공통된 숫자 3개 중에 한 개 뽑았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쵸? 그럼 봐봐. 다릅니다. 한번 봐봐. 예를 들어 1, 3보다 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3만 안 뽑으면 되는 거 맞지? 2, 4, 5 중에 두 개 뽑으면 돼. 요거 이해했어요? 그래 겹치면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1을 뽑지 않을 거면 여기서 30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2, 3 뽑았을 거 아니야? 그럼 2, 3은 안 돼. 4, 5밖에 없어. 20이야. 한 가지로. 왜 불리한지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 겹치는 게 3개와 한 개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A에서 뽑을 때 그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한 거지. 이래서요.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실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못했을 것 같으니까 또 조건보다 보니까 여기를 파헤치는 게 도움될 수도 있어요. 그냥 치고 가볼게요. 4C 곱하기 4C 똑같아 보시고. 그죠? 둘도 뽑을 때. 됐습니까? 이번엔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이번에는 첫 번째 같은 수가 두 개인 케이스와 두 번째 같은 수가 한 개인 케이스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얘는 쉬운데 얘가 어려워. 얘가 비슷하거든. 알겠죠? 가볼게요. 같은 수가 두 개인 건 쉬운 게 A에서 두 개를 아무거나 뽑으면 안 되죠. 같은 수가 두 개면 셋 중에 뽑아야지. 그죠? A에서 32 이게 A야. B에서 하면 똑같은 거 한 가지. 똑같은 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오케이? 같은 수가 한 개인 경우는요. 봐봐. 짜증나네요. 왜 그러냐면 봐봐. A가 여기서 두 개를 뽑았지만 그 중에 한 개만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한 개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개만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위에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어려워.
이 같은 수가 한 개인 거 풀 때도 여기 안에 1번과 2번이 필요해요. 1번과 2번. 이렇게 올려야지. 여기 안에 1번과 2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A 기준 할게요. 똑같은 패턴이야. A 기준 할게요. A가 뽑는 카드에 1이 포함되는 경우와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분리해야 돼. 요게 두 개를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유는 얘랑 같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럼 진행해 볼게요. 1을 포함해서 이거 뽑는다면요. 1은 뽑았어. 30. 그지? 만약에 1, 2를 뽑아 치자. 같은 게 한 개려면 무조건 2를 뽑아야 돼. 그죠? 2는 같아야 될 거야. 2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남은 세 개 중에 한 개 선택. 30. 됐어요? 그 다음에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A가 32로 두 개를 뽑았을 것이고. 그죠? 그럼 32면은 뭐 2, 3을 뽑았다 치면 알겠죠? B가 뽑을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한 개는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죠? 둘 중에 한 개 선택. 2C1. 그게 만약에 2라 가정하면 그 다음 한 개 뽑을 때는요, 이 3은 어차피 안 돼. 알겠습니까? 여기 둘 중에 뽑아야 되겠지. 이랬어요? 그럼 B 4개 중에서 얘가 뽑은 둘 중에 하나, 그게 아닌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2C.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확실히 좀 어렵네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뭐 6번을 풀든 그냥 풀든 요 A, B에서 A를 기준해서 1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부터 시작이 돼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경우의 수 관점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건부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워. 한 개 한 개. 3분의 2의 확률로 한 장 한 장 뽑을 때 같은 게 존재하려면 봐봐. 이제 한 개 한 개 뽑을 거니까 이거 수학적 확률로 가면요. 여기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16이야. 16분의.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나올 수 있는 건요. 같은 게 한 개 쓰려면 셋 중에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 2, 3, 3, 4, 4 세 가지. 3이야.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약분해서 8분의 1 나오고요. 요거 산수하시면 요거 9분의 2인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3에서 아닌 거 맞죠? 맞을 겁니다. 8분의 1, 9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거 구하러 가야죠. 원하는 거 뭐냐면 꺼낸 카드 중에 4가 적힌 카드가 두 개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4가 두 개 나오면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원하는 거 뽑아봐요. 자, 원하는 걸 옆에서 뽑겠습니다. 이건 따로 풀어야 돼요. 여기서 뽑아낼 수가 없어. 밑에 쪽에 시간이 밑에 거 먼저 할게요. 2번, 여기 아니구나. 여기 9분이 아닌데. 여기 9분이 맞구나. 잠깐만요. 여기가 1번, 여기 2번입니다. 2번 라인에서 원하는 건 쉬워요. 원하는 거는 봐봐. 이렇게 뽑을 때 4가 뽑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일단 3분의 2의 확률로 한 장을 뽑을 것이고 저기서도 4를 뽑고 여기 4를 뽑아야 돼. 4분의 1, 4분의 1이야. 16분의 1 써도 돼. 이거 끝. 얘는. 이랬어요? 오케이? 이쪽에 걱정합니다. 요거는 찾아갑니다. 9분의 1 전체 확률. 여기서 원하는 거는 3분의 1의 확률로 두 장 넘어왔어. 알겠죠? 넘어왔을 때 4C2 곱하기 4C 냅두고요. 수학적 확률로 갈게.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두 개 뽑을 때 4는 무조건 뽑아야 돼. 그죠? 그럼 봐. 여기도 4는 확정. 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세 개 중에 한 개 뽑고 세 개 중에 한 개 뽑는데 그때 얘가 겹치는 게 존재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얘는? 그쵸? 이미 4가 겹치니까 전체에 포함될 거 아니야. 쉽네. 3C를 3C입니다. 아무거나 한 개씩. 4는 겹칠 거니까. 뭐 한 개 겹치든 두 개 겹치든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분자 올려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금 뭐 이미 이제 그쵸? 네,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28번까지는 풀어봅시다. 알겠죠? 28번 가보시죠.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또 학습형이죠. 그러면 이제 28번도 뭐 함수계수, 중복조합 문제죠.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 번에 경험을 쌓는 거야. 어찌 보면 이제 꾸준한 훈련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이 풀이가. 알겠죠? 뭐 내일 모의고사를 위한 풀이 아니죠. 이런 문제들. 알겠죠? 보시죠. 자, X가 1, 2, 3, 4, 1, 2, 3, 4, 5로 잡혀 있고요. X가 1, 2, 3, 4, 5, 6. 이게 뭐 함수는 여기 적어놓고 풀기 때문에 X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중복조합을 해라 이 말이죠. 얘만 만족하는 요 4개의 어떤 그 값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OH4. 이건 기억납니까? 1부터 5까지 오면서 그죠? 크기순 배열 중복하는 그죠? OH4의 환경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F4 FF4는 4가 나와 있고요. FF5는 5가 나와 있고요. FF6은 6이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자, 분명 얘를 잘 털어내고 요거를 만족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지. 뭐 중복조합의 어떤 연상은 있겠죠. 알겠습니까? 해서 여기를 치고도 당연히 얘부터 가면 안 되죠. 여기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치고 들어왔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쌤도 여기부터 치고 들어왔는데 첫 번째 F6이 1일 때부터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F6이 1을 찍으면 봐봐. 얘 때문에 F1이 6 돼야 돼. 안 돼. F6 찍으면 안 될 거 아니야. 5, 2 안 돼. 그쵸? 안 돼. 탈락. 2는 안 돼. 3은 4까지도 안 돼. F6이 2개밖에 안 돼. F6이 6 아니면 5로 하자. 5 아니면 두 번째 F6이 6이야. 이거는 F6으로 한 개씩 두들기면 그냥 2개밖에 안 되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F6이 오면 F5는 무조건 6을 찍어요. 알고? 오케이? 그러면 얘 둘로 이거 2개 해결. 왔다 갔다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 둘 해결. 됐어요? 여기를 치고 들어가죠. 여기 치고 들어가면 F4가 남았단 말이야. 그쵸? 이제 F4를 결정할 것도 마찬가지야. F4를 또 치고 들어가야죠. 어디 8번이잖아. F4가 또 마찬가지. 1을 찍으면 안 돼요. 왜? F4가 1 찍으면 F1이 4가 돼야 돼. F4가 찍는 거는 F1이 찍는 거보다 큰 거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F4가 1, 2, 3은 다 안 돼요. 4밖에 안 됩니다. 약간 방향이 잡히는 순간인 거죠. 이해됐어요? F4는 4를 찍어야 돼. 그럼 해결돼. 여기 해결 끝. 남은 건 F1, F2, F3만 결정하면 되는데 F4가 4야 이거. 그쵸? 요거 뭐 1부터 4까지 3개 선택 4H 3이 되겠죠. 얘는 끝. 됐어요? 그러고 1을 들어가는 거죠. F6이 6이면 얘 혼자만 해결된 거야. 얘가 1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F5 다시 똑같이 치면 돼. F5를 또 따니까 여기 안에 이제 F5가 잠깐만 F5가 1, 2, 3, 4 안 돼요. 4는 되나? 잠깐만. F5가 4가 되면 4가 5를 찍으면 되겠네요. 얘랑 크로스 되겠네. F1 F5가 1 찍으면 F2 5 찍으면 다 5 찍는 거잖아요. 탈락 얘 때문에.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또 되게 보면 되겠죠. 시간 차이가 생기겠지. 알겠죠? 얘가 F1, F2, F3은 다 안 되고요. F5가 4를 찍는 건 되네요. 여기 1번. 알겠죠? 그러면 F4가 5를 찍으면 되거든.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2개 다 해결. 그냥.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번. F5가 5를 찍는 건 당연히겠죠. 이게 5를 찍어버리면 자기 혼자 해결가 버리는 거니까. 저 나에 대한 힌트를 알겠죠? 그러면 F4는요, 주고받을 게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F4는 4야. 요거 2개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F1, F2, F3이 F4가 5니까. 그죠? 얘는 5H3이네. 그쵸? 얘는요, F1부터 4까지 와서 4H3이겠네. 정답. 뭐 어찌 보면 얘가 더 쉽네. 알겠죠? 풀이라인. 30번이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렵네요. 30번이. 알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 체크 포인트 필요한 것들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이게 오늘 꼭 복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복수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선생님 내일 모의고사 오늘 복수가 되는 거 무슨 소리야? 오늘 복수가도 내일 뭐라 큰 변화 안 생겨. 수학은.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습이 포인트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혹시 얘기하는 수능형 문제가 아닌, 아까 푼 예를 들면 뭐 27번 같은 문제라든지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 풀이한 것만 얘기하면요. 풀이한 것 중에서는 뭐
풀이한 것좀 10번 같은 거라든지 알겠죠? 그리고 풀이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요 지금 바로 잡아보면 내일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되고 나머지 풀이한 것들은 오늘 굳이 왜 하냐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은 내일이었을 때 여러분들 한동안 이제 그죠 수능 모의고사와 동떨어진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행 연습을 하고 이제 내일 봐야 그나마 텐션이 좀 올라올 거니 그 역할이 큰 거고 오늘 뭔가 수능형 작업의 해석을 배웠다고 해서 내일 물론 도움되는 나왔으면 재수인 건데 알겠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해가야 되는 거고 오늘 그 해설을 배웠을 때 이해가 됐을 거 아니야. 그걸 꼭 이번 주 내에는 복습하셔야 돼요. 나머지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해석하지 않았던 문제들은 지금 당장 질문해서 알겠습니까? 빨리 잡아놓고 알겠죠? 노트 좀 읽어보고 빨리빨리 살려보시고 오늘 잡아놓은 것 중에 또 하나 있다. 아까 정기훈 문제. 그러면 그냥 까먹어서 틀린 거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은 바로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쌤이 자꾸 수능적 해석, 수능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쌓아나가는 뿐인 거고 이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양보다도 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이해가 딱 온 게 있었을 거야. 한 3분의 2에서 2분의 한 50% 이상만 이해됐으면요 들어가세요. 알겠죠? 이해도가 50% 미만이야. 쌤 저는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집중을 했는데요. 뭔 말인지 이건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50% 이상 넘었어. 그러면 다 해봐야 돼. 언제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까지. 오늘 당장이 아니야. 알겠죠? 이번 주 안에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모의고사를 보시면 목요일날 또 이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목요일날 한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는 수준의 레벨까지 잡아놓고 그거를 꼭 이번 주말까지는 넘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복습해야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것도 해야 돼. 그럼 분명 봐봐 너네가 이제 경험에서 알잖아. 우리 저번에 수투한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했어도 혼자 풀자는 안 풀려요. 또 들고 질문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쌤이 이제 지금 이후부터는 그 뒤에 클리닉 시험 잡아오는 이유가 그런 걸 질문해야 되니까. 알겠죠? 테마별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테마별로 간 다음에 다 풀이를 답습해와서 질문해야 돼. 그 디테일을 잡아내지 않으면 이 힘이 안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공부는 그런 어금니 깨물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 그 공부가 이제 남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힘이 길러지면 그 수능 유형들에 대한 해석들 스스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지금 빨리 기본 유형들 질문하지 못하면서 빨리 질문하세요. 복습하시고.